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정면 충돌 이후 그 이후의 기류는 이제 숨고르기 수순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갈등의 시작이었던 김경률 위원장이 오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더 밝혀질 게 없다면서 김건희 여사 대신 이른바 특검을 외치는 민주당을 겨뤘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들어갑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완전히 봉합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이제 봉합하지 않고서는 총선 승리는 없다는데 집권 여당 내부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의 혁신위가 없어진 지 대략 한 40여일 만인데요. 인요한 위원장, 오늘 저희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본인의 바통을 이어받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누굴 영입하면서 그랬어요. 예. 나는 4월 이후에는 없다. 그 얼마나 희생적인 얘기예요. 예. 난 너무너무 나보다 10년 이상 어리지만 그 양반을 나는 존경해요. 네. 그런 표현을 과감하게 거침없이 예. 한 것은 아주 용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혁신위 때 뭐 겪었던 일화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부산 가서 사람들은 거기서 면전박대 당하는 것이 힘든 걸로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예. 그거는 괜찮아요. 그럼 뭐가 없어요. 힘드셨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네. 단독으로 비공개로 거의 10명을 통해서 안다는 사람 다 연락을 해서 좀 만나달라. 끝까지 저를 안 만나줬어요. 그게 힘들었어요. 예. 기회를 안 줬어요. 기회를. 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왔지만 제가 제일 좀 좋지 않게 생각한 것은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모든 걸 걸고 넘어가요. 해결 없는 비판은 하지 말아야 돼요. 혹시 한동훈 위원장이랑 뭐 따로 만나시거나 네, 있어요. 만난 적 있어요. 언제 한번 만나셨어요? 비대위원장 되신 이후에요? 최근에도 만났어요. 예. 원래 예. 제가 이제 해온 일 저는 또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네. 바탕을 잘 받아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 예. 힘내시라. 바로 직전에 국민의힘의 혁신을 이끌었던 인요한 전 위원장의 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부여가 될 텐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인 위원장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최근에 몰래 만나긴 했고 뭐 힘을 실어줬다는 얘기와 함께 나보다 10살 이상 어리지만 존경한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그만두고 난 다음에 어제 아마 이 TV조선 출연을 처음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채널A 지금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했는데 아마 잇따라서 이제 방송 출연하는 것이 좀 보면 아마 이번 선거 출마를 거의 좀 저는 굳힌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예. 아마 인요한 위원장이 그동안 굉장히 칩거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시는 거 보면 특히 얼마 전에 고동진 그 삼성전자 전 사장이 이 영입되면서 한 이야기가 4월 이후에는 없다.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설득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을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자, 그거는 뭐냐면 이 고동진 사장도 이 한동훈 위원장이 꽤 삼고철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전에 이제 본인도 공개를 했지만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예. 결국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본인이 정말 모시고 싶은 출마시키고 싶은 분들을 만났을 때 뭘로 설득을 하느냐? 저는 그 키포인트가 바로 4월 이후에는 없다라는 어떤 이 절박감,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헌신 이런 것들로 설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비춰보면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사실 서대문 갑에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마땅한 분이 없습니다. 거기가 이제 연세대학교가 있는 지역이고 예.
거기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서서히 출마에 대한 어떤 이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오늘 본인의 메시지가 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 전부 다 띄워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지금 여당 내에서 사실은 이제 중재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용산과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사이에. 그렇지만 이제 혁신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 수습하기 위한 저는 미션, 즉 어떤 임무를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용산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다 두 사람 다 칭찬하면서 예. 결국에 한동훈 위원장 띄우기도 하고 있고, 아하. 그리고 본인도 요즘 아마 각종 모임에 꽤 많이 나가신다고 그래요. 그 서대문 지역구에. 네. 그리고 뭐 연세대학교 모임에도 자주 나가시고, 예. 뭐 셀카도 많이 찍어주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제가 귀에 들리는 거 보니까 예. 이제 서서히 아마 몸 푸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 말씀을 하나만 더 정리하면, 뭐 본인들 다 계획이 있고 꿈이 있겠지만 인요한 위원장이든 혹은 삼성전자 고동진 전 사장이든 최근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온 이상민 의원이든 한동훈 위원장 만나고 나서 뭐 독대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본심과 진정성을 읽을 수 있었다. 이런 평가들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예. 어떤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러면 예. 정말 자신의 속을 내보내야 되고 자신의 의지를 내보여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새로 영입된 분들의 말 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그건 예.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의 진정성, 절박성, 거기에 본인들이 감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분들을 설득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논리가 굉장히 어떤 일관돼 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예. 저희 뉴스탑10 첫 출연하신 김영주 의원님. 네. 반면 임 위원장이 비교 대조한 인물,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게 이준석 전 대표 얘기인데, 이준석 대표 10살 어리지만 존경한다는 한동훈 위원장 얘기와 달리 문재인박 때보다 힘들었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걸고 넘어진다. 이 평가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두 분이 다 젊은 분이지만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더 노숙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정치적으로 미숙한 부분도 있죠. 예컨대 뭐 예. 인천시당에 가서 원희룡 장관만 띄운다든지, 또 마포울에 대해서는 뭐 김경률 위원장만 때려,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좀 미숙한 부분이지만 진정성이 있는 대화를 할 줄 알더라. 즉 인요한 위원장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준석 대표가 도대체 만나주지를 않더라. 소통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 차원에서 보면 태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예. 태도에 있어서 입장이 다를 수는 있으나 일단 만나서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 즉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인요한 위원장이 해결을 위한 소통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더라. 예. 이준석 대표는.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그가 하는 합법이 사실은 대화가 아니고 독백이다. 독선이다. 이런 얘기를 애둘러서 한다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봐서는 한동훈 위원장은 매우 헌신적이더라. 예. 4월 총선을 임하는 자세가 어떻게 보면 뭐 한동훈 위원장이 어디 가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출마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걸 다 자기가 버리겠다. 뭐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사실은 대별되고 있다. 즉 우리 문화에 있어서의 어떤 태도의 문제, 그리고 해결점이 있는 대화와 해결이 안 되는 비판을 위한 비판에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뭐 전략 공천 지역 중에 50곳이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데 인요한 위원장도 이번에 총선 출사표를 던질지 잘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동훈 위원장이 주재한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예지 비대위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국면을 지난 대선 기간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9일 우리는 가슴 졸이면서 역사적인 정권 교체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 간 갈등이 표출되고 이를 수습하면서 허비한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선 승리라는 결과는 기적이라고들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혼란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갈등과는 달리 깊은 존중과 신뢰 관계 속에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자영 차장께서는 저 김예지 비대위원의 말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과거에
대선 때 윤 대통령, 윤석열 후보와 당시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그때보다는 지금은 깊은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의미심장한 표현 같기도 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대선 때는 대선 후보와 당대표는 말 그대로 대선 승리라는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뛰어야 되는 2인 삼각경기의 이 파트너와도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는 대선 승리라는 총론에는 일치를 했지만 그 방법론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고 결국 그 방법론을 해결하지 못해서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당대표가 지방을 순회하다 보니 대선 후보, 뭐 촌각을 다투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대선 후보가 울산까지 내려가서 당시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고 함께 화합을 하는 모습을 연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방법론의 차이가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깊은 신뢰와 존중의 관계였다라면 예.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되게 아슬아슬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존중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잠깐 총선 승리라는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공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이 승리를 가져올 것이냐, 이 방법론에 약간의 차이와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예. 바탕에는 깊은 신뢰와 존중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 이번에는 훨씬 빨리 봉합이 되고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김혜지 비대위원의 저 충정이 아마 현실에도 좀 부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구차장 말씀도 저 김예지 비대위원의 분석에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급조된 2인 삼각 팀이었다라면 예. 이번에도 모양은 급조돼 있지만 그 관계는 20여 년 이상 굉장히 함께 해온 세월이 녹아있기 때문에 작은 차이는 뛰어넘을 수 있는 뭐 그런 사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요한 위원장도 그리고 오늘 김예지 비대위원도 한동훈 위원장 거론하면서 이준석 대표 얘기를 계속 소환했기 때문에 서지현 위원장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연일 저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은 이른바 약속대련, 짜고 치는 고스톱 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신당에는 이 두 사람의 차별화, 윤 대통령 아바타가 아니라는 이런 것든 메시지가 신당에는 악재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한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예. 본질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본인의 경험과 어떻게 보면 당대표에서 쫓겨났던 트라우마가 겹치면서 예. 경험에 입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상 이렇게 하루 만에 서로 또 화해하고 이럴지는 않을 텐데 예. 왜 이럴까 하다 보니 약속대련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삼지대이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떡볶이 방지법이라든지 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 같은 예. 어떤 네이밍이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갈등의 요소에 대해서 조금 들어오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윤한 대첩이 나오면서 또 이슈가 또 빨려 들어가니까 예. 아무래도 신당에는 악재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의 경험과 그런 노하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에 저런 것은 쇼가 아닐까 하는 본인의 경험에 나온 건데 뭐 현실적으로는 거의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준석 대표 얘기가 계속 등장했기 때문에 한번 저 최근에 주장을 한번 짚어봤고요. 그런데 지금 봉합수순 이대로면 공멸이다. 대통령실 한동훈 위원장 다 공감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꽤 강경했는데 그제 서천에서 윤 대통령 앞에서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오늘 아침에 한 조간신문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자신을 내치라는 듯 하자 발톱을 드러내고 대처하다가 대통령 만나서는 90도 인사로 몸을 낮췄다. 이게 의연하고 담담하지만 본인의 뜻한 바를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관철시키는 이른바 아웃복싱 전략이다. 이 모두 동의하십니까? 글쎄 뭐 아마 기자가 이제 그렇게 이제 네이밍을 한 것 같은데요. 예. 바로 이 지점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저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를 제가 옛날에도 네이밍을 할 때 게임의 정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싸움이 붙으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어떤 이 게임 같은 정치를 펼치는데요. 문제는 싸움에 거기에만 집중을 하지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싸움 자체에만 이제 즐기는 건데
근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달리 말로서 싸움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전곡을 찌르지만 특히 이제 아주 지난번에 이 이관섭 필장을 만나서 사퇴 요구를 받았고 나는 이 부분에서 거부했다라는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상대방의 어떤 전곡을 찌르지만 예. 그러나 또 국민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해서는 굉장한 예의를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비춰지나 하면 저 사람의 어떤 이 인품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그래도 상당히 어떤 좀 인정해 주는 측면들 그런 것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이 싸움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인석 전 대표는 사실은 싸움은 이겼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적 여론은 좋지 않았거든요. 국민적 여론에서는 너무 예를 들어서 뭐 소위 이제 예의가 없다든지 뭐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그러니까 국민 여론에서는 지지를 못 받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나 이 대통령과 만났을 때는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함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어떤 이 지지세를 끌어안는 이러한 어떤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인석 대표와 크게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론 사이를 황금 비율로 잘 줄타기했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네, 그렇죠. 거죠, 이 의원 얘기는. 사실 최근에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갈등 직후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도 좀 많이 관심을 쏠렸고, 구자영 차장님. 네. 여론조사 조사 일시가 이번 주이니까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는 여론조사로 볼 수 있을 텐데,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잘하고 있다 47%, 이재명 대표 잘하고 있다 35%.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한다고 판단하세요? 네. 만약 이번 총선이 한동훈 대 이재명 이런 맞대결 구도로 전국적으로 치러지게 된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이 조사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선거, 특히 대통령 재임 중의 선거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할 것이다라는 것이 과거 선거의 어떤 법칙이었다라면 예. 이번 총선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치러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은 이선 후퇴하듯이 조금 빠져 있는 모양새고 예. 새롭게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장서서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맞상대가 지금 이재명 대표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좀 돋보이고 있고 특히나 직무 수행을 잘한다는 것은 이건 국민의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다를 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평가가 저렇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에 이 한동훈 위원장의 높은 이 지지율 또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실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로 옮겨온다라면 국민의힘에게는 총선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뭐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조사 일시를 보면 좀 작게 나오긴 했는데 제가 한번 키워볼게요. 그러면 조사 일시가 그제, 그러니까 3일 전부터 그제 어제까지 24일, 오늘이 25일이니까 아마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국면이 좀 어느 정도 여론에 반영돼 있는 그 시점. 그럼 나름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이걸 잘 수습했다는 평가도 있고, 김영주 의원님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적 인기와 인지도를 얼마나 정권 심판론을 약화시키는 게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의 포인트긴 할 텐데, 직무수행 평가 47%, 이재명 대표 비교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위기였죠. 예. 개인의 인기가 당의 지지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그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상당히 이제 아바타라는 비판 또 실제로 개인의 인기가 당의 지지로 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전화위복이 되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정광석화처럼 단호하게 자기 입장을 내세우면서 어떤 국민의힘이 오히려 주도권을 갖고 총선을 갖게 되는, 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대법을 가졌다는 면에서 점수를 주는 것 같고요. 예. 이제 한편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소위 비명계들이 탈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친문과의 대결 구도로 가서 당내가 어렵고요. 서천 정치쇼 얘기를 합니다만 본인은 재판 가느라고 서천에 가지도 못했다는 부분,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부산대병원에서의 서울대병원의 이전 예.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는 높은 인지도에 비해서 실제로 호감도는 높지 않은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이제 당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위 호남이나 또 친문 지지자들조차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저 안에 35라는 숫자로 묶여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수치로도 좀 아주 소폭이지만 증명이 됐고,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 당 장악력을 키우려는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가 친윤계 중심이 아닌 이른바 친한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만나볼까요? 건배 구호는 한동훈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동료 시민과 함께 선민후사의 정신으로 나아갑시다. 훈풍을 타고 총선 승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한동훈! 제가 처음에 여기 오기 전까지도 걱정하는 분들 많지 않았습니까? 저기 장동혁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요. 저는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할 거고 그 과정에서 그런 지적 많이 해주십시오.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시청자 중심으로 좌경률, 우동혁을 저희가 꾸며봤는데요.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도 또 만나볼 테니까 특히 이현정 의원님. 네. 신임 사무총장, 뭐 0.5선 뭐 이런 표현도 썼었던 장동혁 사무총장.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 중심의 이른바 대통령실과의 여러 정면 충돌 때도 많은 역할을 했다는 후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어떤 자질 중에 하나가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들지 못하면 세를 형성할 수가 없고 세가 없으면 밀려날 수밖에 없죠. 그게 정치인의 숙명인데요. 뭐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 정치권에 처음에 등장할 때 그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또 국회의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점점점 사라지더니 지금은 자기 계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이너스의 정치인데 정치라는 게 결국은 본인의 어떤 주변에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들 많이 만들어내는 건데 이 장동혁 사무총장은요.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온다는 소문이 있을 때 가장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아마 당시에 기자들을 만나서도 굉장히 어떤 원색적인 이야기로 한동훈 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 0.5선을 사무총장으로 발탁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자기의 최측근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행동들을 보면 지금 이번에 일어났던 사태가 보면 사실은요 이렇게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신뢰를 상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당 대표가 버틸 수 있다? 이거는 거의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권 여당이라는 그 조직 자체가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대통령의 신뢰를 안 해버리는데 당대표가 나는 그냥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버텨내는 경우는 저는 한동훈 위원장 말고는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만큼 뭐냐면 지금 이번에 딱 해보니까 지금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딱 이영호 의원 한 명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반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금 옹호하는 세력들은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싸움에서 이미 이 상황이 이제 끝나버린 거죠. 자, 그러다 보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당내를 빠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사람으로 접수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접수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은 일단 대중적 인기입니다. 즉 한동훈과 함께 갈 경우에 나도 유리하겠다는 대중적 인기. 예. 두 번째로는 아마 본인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가 인유한 위원장 이야기도 했지만 예. 본인의 어떤 진정성들을 사람들과 설득해내는 술 한 잔 못 마시지만 콜라만 마시지만 그러나 그 콜라 마시면서 사람을 설득해내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겸비되어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 일단 대통령과 갈등 관계가 저는 뭐 일단 봉합은 됐지만 여전히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뭐 저희가 여러 논평을 이어가는 중에 속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이 시내 거리에서 괴한에 피습돼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속보 하나인가요? 일단 좀 더 추가로 짚어봐야 될 게 국민의힘의 송파 의리 지역구인 초선의 배현진 의원이 피습을 당했습니다. 순천향 병원으로 후송 중이다라는 얘기가 전해졌는데요. 괴한은 국회의원 배현진 맞느냐라고 접근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누가 언제 어떤 흉기로 피습했는지 습격을 했는지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무거운 물체에 머리 부분을 가격당해 출혈이 났다라는 지금 그 속보를 보면 범인은 잡혔는데 강남경찰서 이송 중이고요. 상처 부위 혹은 이 피습 정도가 꽤 큰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무거운 물체에 머리를 가격당했다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1월 2일에
부산 가덕도 현장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습격을 당한, 피습을 당한 얘기를 전해드린 지가 이제 채 2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배현진 의원도 송파을에서 재선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원 배현진 맞느냐며 괴한이 접근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정말 또 이런 일이 벌어서 너무나 지금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배현진 의원은 송파을이 지역구고 지금 일단 선거운동을 꽤 이제 열심히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배현진 의원에게 괴한이 이 접근을 해서 일단 둔부를 가격한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이제 이쪽 송파 쪽 이제 병원 가까운 병원이 이제 순천향 병원 쪽이어서 그쪽으로 아마 지금 이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게 지난번 1월 2일 날 이런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사태가 있었듯이 정치인에 대한 지금 공격에 대해서 지금 아마 경찰도 꽤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경호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워낙 지금 후보들이 많습니다. 그럼요. 자, 그렇다 보니 이거를 뭐 경찰이 매번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상황에 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모방 범죄의 어떤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지금 과연 이 범인이 또 어떤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배현진 의원이 이제 빨리 좀 지금 치료가 큰 상처가 아니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누가 어떤 이유로 했던지 간에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이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겁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선은 누구에게 어느 정당에게 자신의 권리, 국민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줄 것인가를 선출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예. 그런 선거를 앞두고 그 선거에 입후보하고 있는 특정 정치인에게 저렇게 사적인 테러를 한다는 것은 개인에 대한 테러를 넘어서 국가에 대한 테러이고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테러입니다. 저는 이번 테러범에 대해서만큼은 경종을 울릴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하고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괴한은 잡혔습니다. 범인은 잡혔고 다시 한번 속보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배현진 의원이 피습을 당했습니다. 무거운 물체에 머리 부분을 가격당했는데 배 의원이 습격한 범인은 검거됐고 강남경찰서에서 이송이 됐습니다. 이 서울 모처에서 피습당한 공간이 이제 강남 신사동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볼까요? 예, 괴한은 국회의원 배현진 맞느냐고 접근했고 그 다음에 무거운 물체 흉기로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라는 소포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아까 화면으로 나왔지만 MBC 아나운서 출신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지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인수위 대변인까지 지낸 이번에 본인 지역인 송파을에서 재선을 준비 중인 배 의원이 지금 서울 강남도 신사동 길거리에서 습격을 당했다는 소포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 제작진이 속보성 얘기들을 좀 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불과 배 의원이 35분 전에 그러니까 5시 18분쯤에 이런 습격을 당했고 SNS에도 바로 직전까지 글을 올릴 정도로 본인 선거운동에 집중하던 시기에 이런 뭐 정치 테러 가까운 일이 또 벌어진 것 같은데요. 김영주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의 습격 이후에도 뭐 경호 강화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제 재반 요소 뭐 말들이 좀 많았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또 이런 악재가 터져서 일단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현진의 몸 상태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신사동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가장 가깝게 한남대교를 넘어갈 수 있는 병원이 순천향 병원인 것처럼 보이고요. 정말 배현진 의원이 빠른 쾌유를 큰 상처 없이 총선에 뛸 수 있기를 그렇게 숨죽여서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스스로 정치 영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정오와 혐오를 남발하고 있는 어떤 대결적 정치구도, 또 언론이 그것을 더 증폭시키고 또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이 어떤 분노의 감정을 만들면서 이것이 계속 말하자면 악순환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고리를 빨리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민주주의가 최근 들어서 발전하고 있는 그 이 시점에서 과연 해방정국 같은 이런 혼란된 어떤 테러가
범람하는 그런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정치권부터 자숙해서 서로 대결적 뭐 혐오를 남발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라든지 또 증폭시키는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손질을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불가피하게 휴대전화를 좀 들었어요. 그 배현진 의원 관련 속보들이 좀 쏟아져서. 강남구 신사동이면 서울 한복판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길거리에서 무거운 물체에 머리를 맞아서 습격을 당한 셈, 정치 테러. 국회의원 배현진 맞느냐라고 접근했고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고 현행범은 그 자리에서 체포된 걸로 전해졌는데 지금이 오후 5시 51분이니까 불과 30여 분 전인 5시 18분에 불상의 남자에게 습격을 당했고 검거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출혈, 피가 난 것 보면 빨리 좀 경찰에 병원에 이송돼서 빨리 그 응급조치부터 해야 될 텐데요. 예, 구자영 차장. 네. 일단 배현진 의원이 큰 부상이 아니기를 기원합니다. 쾌유를 기원하고요. 저는 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운영 원리가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여기에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건 이유 열화를 막론하고 정치인에 대해서 저렇게 사적인 테러를 가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저것이야말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야만의 정치를 부추기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는 국가의 존립을 방해하는 국가에 대한 테러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군다나 총선을 그 2달이 앞두고 있는 민묘한 시점에 저렇게 사적 테러를 어떤 이유든 이유 열화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루트로 얼마든지 자신의 이 얘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는 여야 정치인들이 이번 기회에 힘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의 피습에 마찬가지로 배현진 의원의 피습 어떻게 하면 그 막을 수 있을지 저는 여야 정치인들이 이번 기회에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배현진 의원은 본인 SNS에 여러 정부 조직법이나 혹은 본인 정책 관련된 SNS를 올린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5시 18분에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속보를 정리해보면 배 의원이 피습을 당했습니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고 괴한은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라고 접근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속보로 만나보는 정도니까 정확한 부상 정도는 차후에 좀 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만 일단 속보로 만나봤을 땐 적지 않은 부상을 당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물체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머리를 가격당한, 두부를 가격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출혈도 있었고요. 사실 한번 따져보면 강남구 신사동이면 정말 유동인 거 많은 곳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저녁 5시쯤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 뭐 괴한은 붙잡혔다니까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명백한 목적을 갖고 배 의원을 습격했을 가능성이 꽤 높다. 조심스럽게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검거된 것 같고 강남경찰서로 이송이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몸 상태일 텐데 일단 그 서재원 위원장님 네. 좀 더 저희도 속보가 들어오거나 혹은 현장 취재 기자가 전원이 있으면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 상처가 좀 혹은 피해 규모, 부상 정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네, 그게 다 걱정이고요. 사실 여야를 떠나서 사람으로서도 많이 걱정인데 이게 계속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을 통해서도 이제 재발 방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한 목소리를 냈는데 이 부분이
몇 주 사이에 또 발생해가지고요. 이게 또 앞으로 또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또 국민들이나 국회의원이나 후보들이 다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저는 뭐 증오의 정치, 뭐 정치권이 책임져야 된다 하지만 또 그것이 저런 행위를 정당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정치권 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책도 보면 뭐 나이키의 상대는 뭐 아디다스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닌텐도다처럼 우리 정치권이 국민께 희망을 얻다 보니 이 자꾸 여야 정치가 우리가 적으로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자꾸 싸움이다 보니까 우리 정치권의 상대는 어떻게 보면 임영웅입니다. 임영웅. 다 트로트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희망을 못 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야 책임 있는 분들이 이제는 좀 증오에 정치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책 토론회를 매일 한다든지 설 명절이 안 되면 뭐 추석 명절에 연예인들이 체육대회 하듯이 예. 우리 정치인들도 체육대회도 하고 같이 함께 웃고 즐기는 모습 자체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제는 적의 규정을 좀 새롭게 가져가자.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말로만 재발 방지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 테러 끝나고 또 다 서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행동으로 좀 정치권이 나섰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현장에서 내용이 들어오면 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오거나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긴 할 텐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배 의원의 몸 상태일 테고요. 이현정 의원님 보니까 배현진 의원 측의 얘기는 현재 응급실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됐고 비교적 부상 정도가 심한 편이다라는 전언을 보니까 이게 머리 부분이란 말이죠, 사실. 이게 이제 지금 일부 아마 경찰 보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5시 18분쯤에 압구정동 노상에서 일단 배 의원이 아마 이렇게 피습을 당한 것 같습니다. 배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맞느냐, 배현진이 맞느냐라는 하면서 이제 둔부에 돌로 일단 가격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일보가 나와 있고요. 지금 일단 배현진은 보좌관 같은 경우는 지금 순천향병원 옮겼는데 꽤 출혈이 많다, 심하게 많이 다쳤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출혈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둔부 같은 경우 이런 데 하면 그 피가 안으로 고이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아마 머리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일단 순천향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근처에 있는 이 다리 건너면 바로 이제 순천향병원이니까요. 예. 그쪽으로 가서 아마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참 이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선거 운동을 지금 후보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예비 후보들이 하고 있고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배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제 그 본인이 이야기했던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원인가요? 이걸로 이제 지금 이름을 변경하는 법안이 오늘 이제 통과돼서 그거 관련된 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 분 전에 그 글을 올렸어요. 저거예요? 네,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국가유산 청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름 바꾸는 거를 지금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저렇게 이제 했다는 거를 올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아마 길거리에서 저렇게 피습을 당한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이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후보들도 꽤 걱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 왜냐하면 이런 범죄가요. 예전에 신림동 사건에서도 봤듯이 이게 한번 일어나면 모방 범죄가 비슷하게 또 벌어질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런 식의 어떤 피습 자체가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이게 또 강력하게 그때 수사를 했지만 이게 또 한 번에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걸로 보면 이 다른 의원 후보자 또 이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이 경호도 상당히 지금 필요하리라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이 정확히 1월 2일이었고요. 한 3주 뒤에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에도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에 정치 양극화 혹은 그 습격범 김모 씨가 변명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한 혐오까지 드러난 바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많았는데 몇 가지 속보가 좀 더 들어왔거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다행입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오후 5시 8분경 강남구 신사동 길거리에서 피습을 당한 배 의원. 불상의 남성이 가격 후 현행범 체포됐다라고 하는데 전해지는 얘기는 이 괴한이 좀 더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저 자막이에요. 어떤 사람이 배현진입니까? 물어봤다. 실제로 배현진 의원의 얼굴을 몰라서 묻는 건지 혹은
알고도 한번 되물으면서 그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렇게 신원을 확인한 지 머리를 내려쳤다는 표현까지 경찰 얘기했고 배현진 의원 측도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불과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이 강남 한복판,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정치인의 또 다른 피습 사건입니다. 예. 오후 5시 18분경에 신사동 노선에서 피습이 됐다. 불상의 남성이 가격됐고 현행범 체포됐다. 뭐 이 정도인데요. 일단 이렇게 할까요? 배 의원의 생명에 지장이 없고 일단 병원으로 이송됐고 부상 정도는 꽤 있다는 게 배현진 의원 측의 설명인데 저희 새로운 속보 혹은 저희 현장 취재 결과가 들어오는 대로 배 의원 측의 얘기가 들어온 대로 바로 반영해서 이런 불상사가 왜 벌어졌고 어떻게 정확히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런 정치 태력성 습격을 했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관련 속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충격적이고 또 깜짝 놀랄 만한 속보가 들어와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흉기로 피습을 당했습니다. 무거운 물체 관련해서 추가 속보 들어온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앞서 짚어봤던 얘기로 다시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악재를 호재로 분명히 만들어야 할 텐데요. 어제 오늘 다시 한동훈 위원장 화살을 이재명 대표에게 쏘았습니다. 민주당에서 5대 혐오 범죄 규정해서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거 봤는데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던데요.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만 거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재판을 계속 받으시고 있고 수사를 받으시고 있는 데다가 전과도 여러 개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5대 기준에는 하나도 걸리시지가 않네요.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실까? 저는 우려가 되네요. 성범죄, 음주운전, 학교폭력, 직장갑질, 증오발언 이것을 보고 여러모로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퇴출이 되지 않게끔 정치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부패 범죄에 대한 기준이 빠졌구나. 두 번째로는 그렇게 빼놓고서 만든 기준을 보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 떠오르는 그것을 보면서 그 전과 사범에서 묻어나오는 그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기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세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민주당 측의 발언을 보면서 또 놀랐습니다. 여러모로 이것을 기준이라고 내세운 것은 이재명 대표 한 명을 두고서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벌어지는 참극입니다. 구장차장님.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재명 대표 걸리지 않게 이 컷오프 공천 탈락 기준 5대 기준을 정교하게 만들었다. 이게 구자령 비대위원장 얘기는 이재명 한 명을 두고 기준 만들기 때문에 벌어지는 참극이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지금 이번 총선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대 정당의 대결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론으로 이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이 국민의힘의 전략이 저 내용에 좀 담겨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그리고 지방선거의 선대위원장으로 뛰었음에도 참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대표에 올라서 지금 총선까지 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지 않거나 또는 민주당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 중도층을 흡수해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구자룡 비대위원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리 20년 전이라도 뭐 그때 음주운전은 좀 더 낫고 뭐 괜찮고 지금 안 괜찮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설전 위원장 평가는 어떠세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겨냥하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구자룡 비대위원 얘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다 모든 게 도덕성 기준이 너무 낮아졌으니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 안 걸리게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비판 목소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발언 자체가 사회를 악으로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저게. 왜냐하면 성범죄, 음주운전, 증오 발언, 직장갑질, 학교폭력 저 느슨하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또 악마화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또 저렇게 만들었다고 하니
저렇게 하니까 자꾸 우리가 정치가 되는 거잖아요. 저도 저런 논리를 그대로 가져가면 시스템 공천 만들었는데 한심한 시스템 공천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위원장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손을 들어서 본인이 영입한 비대위원을 마포에 자기가 뽑겠다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사당화 우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공천, 본인들이 잘하는 거 비대위원, 비상대책위원장만께 자기네들이 혁신한 걸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꾸 다른 곳에 이야기해서 자꾸 이재명 대표 악마할 필요 없다. 계속 저렇게 공격하면 구자룡 변호사도 지금 이재명 저격수로 하는데 그 당시에도 뭐 이재명 대표 변호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본인이 지금 12차례 성폭행들 했는데 보면은 과거 집단 강간살인의 변호를 맡았는데 이분 또 음주운전인데 술에 취했는데 심신미약 상태 이런 것들이 12건이 있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라도 자기 스스로 우리가 민주당이 못한 것 그리고 국민이 못한 것을 국민들에게 해서 혁신하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서 전 위원장 말에 제가 바로 잡을 게 뭐냐면 이제 구자룡 비대위원 얘기, 그 언론 보도가 나왔고, 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슨 뭐 변호 네. 비판했을 때 왜 본인은 그런 잣대가 아니냐고 했는데 그 변호 항목에 대해서 구자룡 비대위원은 비판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혐의, 그러니까 그 조카 살인 관련된 나중에 말 바꾼 거를 정확히 비판한 거지 그 부분은 안 했다는 게 구자룡 비대위의 설명이니까 그건 제가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화살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부 갈등 조율이 숨고르게 지나간 한동훈 위원장 다시 한번 화살을 이재명 대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배현진 의원의 서울 한복판 피습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SNS에 많이 떠도는 내용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지금 여러 제작진을 통해서 사인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정확한 경찰 발표가 먼저고 정확한 팩트 확인이 되면 저희가 뉴스탑10에서 속보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주제를 이어가다가 배의원 관련 피습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들 걸고 정치를 하지 않겠다던 백종원 대표의 점점점입니다. 잠깐만 이 얘기를 해볼까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할 정도로 새로운 인물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이 사람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종원 씨 본인은 생각 안 하더라도 말하자면 지금 이제 총선 때인데 어디 비례대표 제안이라든지. 아이고 저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고 저희 아들을 걸고 정치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진짜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2016년에 정치권에서 오라는 데가 많지만 나는 아들을 걸고 난 안 나갑니다 이러셨거든요. 그 생각 여전하세요? 아니 당연하지 사업하는 사람 사업해야지. 이현정 의원님 원래 백종원 대표 정치 진출설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뭔가 여러 기사를 저희가 뉴스탑10 준비하면서 종합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까지 좀 현실성 있는 움직임이 일단 이번엔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뭐 일단 정치권에서 당연히 접근해서 일단 상의를 해서 출마 권유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전에 우리 백종원 대표 이야기대로 아들을 걸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백종원 대표를 정치권에 좀 안 끌어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또 일가견을 이룬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어떤 사회적 영향력, 이런 선한 영향력을 좀 유지시키는 게 저는 정치권이 또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백종원 대표를 예를 들어서 뭐 정치권에 영입해서 비례대표 한다고 그러면 물론 뭐 본인 관련된 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저걸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회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탤런트를 실제 발휘할 수 있는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아마 그 지방의 본인 고향인가요? 그 예산인가요? 거기에 이제 지금 시장을 리모델링해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 죽어가던 그 이 시가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저게 백종원 대표의 큰 장점이고 저게 국민들에게 충분히 어떤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회의원 누가 저걸 하겠습니까? 국회의원 누가 한다고 그러면 또 정파적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에 간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는 안 갈 것이고 예. 민주당 간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안 갈 것이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분을 한 정파에 저는 사랑받는 사람으로 축소시키는 거 그건 정치권이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포기하시고 영입 포기하시고 그냥 백종원 대표라는 그런 분이 소상공인들이 정말 이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저런 어떤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거 제도 만들어주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게 정치권의 임무이지 이런 분들을 정치권에 끌어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들이 이런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주는 그 역할 제도 만드는 거 그런 거 만드는 데 시간 투여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께서는 백종원 대표 정치 입문에 대해서 좀 일단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 구정차장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더 가시적인 그 분위기가 보이는 게 지금 장도혁 사무총장, 국민의힘 지도부 가운데 한 명인 장 사무총장이 서천이 지역구 충남 보령 출신이고 동향의 충남 예산 출신. 실제로 뭐 장 사무총장과 백 대표도 어느 정도 인연이 있는 모양이고. 근데 또 민주당에서도 인재영입에가 실제로 접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아들을 걸고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이 얘기가 쉽게 식지 않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가 참 이렇게 묘한 점이 있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는 사람은 자꾸 하겠다고 손들고 나오고 예. 했으면 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응원하고 바라는 분들은 이제 고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백종원 대표가 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종원 대표는 성공한 기업가일 뿐만 아니라 이 소상공인들의 롤 모델과 같은 분입니다. 골목 상권에서 작은 점포로 시작해서도 전국적으로 이미지를 높여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성공 사례를 여럿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종원 대표 같은 분이 만약에 정치를 한다라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희망이 섞여 있다 보니까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백종원 대표를 영입하기 위해서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느 정당이 영입에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뭐 영화 대부에 보면 이 대부인 그 돈 클레오레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 된다. 아마 정치권이 꼭 백종원 대표를 영입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라면 누군가 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백종원 대표에게 하지 않을까. 뭐 이현정 대표께서는 그대로 뒀으면 하고 바라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백종원 대표 같이 소상공인의 애환을 잘 아는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소상공인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앞장섰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현정 의원을 대표로 승격해 주셨네요. 전 대표가 아닙니다. 일단 이른바 백종원 영입설이 다시 뉴스화 되는 걸 보니 이제 진짜 총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서로 영입 경쟁이기를 길지 않게 뭐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한번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 또 다른 뉴스탑10 상위권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 명품백 논란을 직접 설명할 것인가? 김경률 비대위원의 오늘 수요일 아침 메시지도 있고요. 일단 어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본인 메시지 관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들의 질문,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때 입장이랑 다르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건 아니고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 사과 얘기한 적 있냐? 오늘 여러 수위 조절을 했습니다. 일단 봉합 국면에 한동훈 위원장도 당연히 숨고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죠. 이미 이제 지금 이 상황은 1차적으로 서천 이 시장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제 해소가 됐고 또 이제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조만간 대담 등을 통해서 이제 아마 국민들에게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굳이 이제 지금 이미 당에서는 할 이야기는 다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정확히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은 사과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 문제를 푸는 주체는 용산 대통령실이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당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어떤 수준의 또 해명과 그다음에 설명할 것인지, 그럼 거기에 어떤 유감을 표명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아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추측한 데는 이제 1월 지금 가기 전에 아마 대담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은 오는 2월 7일 날 이번 설 전에 예. 관훈클럽 토론회에 본인이 참석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종합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테니까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한동훈 위원장도 뭐 국민 눈높이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김 여사 사과 얘기한 적 있냐라고 반문하면서 일단은 그 여러 가지 그 메시지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용산 대통령실도 김경률 비대위원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있었던 모양인데 이것 또한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품백 논란에 대한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대통령이 직접 어떻게 나설지를 좀 고민 중인데, 김영주 의원님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관섭 실장 얘기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추추성 보도에 대응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신년 대담, 뭐 기자회견은 아니고 뭐 이게 KBS가 됐든 어떤 매체가 됐든 뭔가 본인이 대통령이 직접 이거를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내부에서는 뭐 아마 그 이전의 분위기는 밀리면 안 된다는 기조가 다수였던 것 같아요. 한번 사과를 하기 시작하면 더 공세로 이어지고 끝까지 특검까지 가는, 그래서 총선 기간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뜯을 것이다. 따라서 사과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이번 여러 가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일정 정도의 현안에 대한 설명, 또 여러 가지 국민 여론도 살펴야 되는 지점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무슨 일정하게 대통령께서 혹은 영부인께서 서서 이렇게 발표하는 방식보다는 예. 자담의 대응으로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런 경과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 또 오해에 대한 어떤 해명,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그런 내부의 어느 수준까지 대통령께서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토론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이 문제는 대통령 기록물에 관련된 법률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또 몰카의 어떤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정도에서 정확하게 털고 갈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과 관련된 공무와 관련된 것이고 또 보존할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선물이란 것이 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해명한답시고 이철규 의원이나 당이나 대통령실이 굉장히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정면에서 빨리 어떤 일정 정도의 과정 설명과 유감 표명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는 지금 이게 가장 가장 새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언론을 통해서 오늘 조간신문도 그렇고 매체에서 대통령이 직접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밝힐 기회가 있을 거다. 그게 기자회견 형식이 아닌 대담으로. 근데 이제 비서실장 얘기는 아직 어떤 결정도 안 내렸고 이건 추측성 보도다,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 있는데, 실제로 여권 인사도 이게 피해자에게 사과 요구하는 거, 지금도 사과하면 더 야당의 먹잇감만 된다는 표현,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게 사과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혹은 특히 사과하면 여러 가지 그 야당의 빌미만 줄 수 있다는 평가들이 내부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한동훈 위원장도 메시지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의 수위 조절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김경률 비대위원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접근컨대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습니다. 왜 이와 같이 명확한 사건들이, 흐름들이 민주당만 가면 뿌얘지는지 흐릿해지는지 정쟁의 영역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직 일각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를 요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냥 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제가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총선 출마하는 비대위원은 직을 내려놓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보시는 것처럼 김경률 위원의 거취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뭐 여지 없고 생각한 적 없다. 근데 이제 오늘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다. 특히 방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찍힌다면 김건희 여사 대신 민주당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른바 특검법을 지금 통과를 시켜놨고 또 대통령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처리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번 총선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사고, 이 경제 금융 전문가인 김경률 회계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현재는 이제 비대위원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을 만큼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거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이 부당함, 불필요함을 좀 얘기함으로써 법 여건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함께 이제 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내부 총질러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언급을 했을 때 내부 총질과 같다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오늘 발언으로 보면 내부 총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뿌리를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다.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법 여건, 여권의 어떤 코드를 맞추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속보를 읽어봐야 될 텐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일단 뭐 대통령실과 갈등, 국면 전환, 숨고르기가 필요하겠지만 더 시급하고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속보에 만나보는 것처럼 국민의힘 소속의 현직 의원의 피습 사건일 겁니다. 잠시 뒤에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돼 있는 배현진 의원의 응급실을 찾을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경찰의 공식 발표입니다. 앞서 제가 이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SNS상에 뭐 아직 억측, 추측성,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얘기들이. 경찰 얘기는 잠시만요. 앞서 천천히 좀 읽어볼까요? 경찰은 범인 본인 괴한이 촉법소년은 아니라고 말했다. 뭐 여러 가지. 왜냐하면 아까 추측성 SNS에 떠돌아다니는 얘기로 본인이 15살이라고 주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경찰의 공식 발표는 촉법소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볼게요. 다음 자막. 아까 CCTV가 나왔던데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의 가격 장면, 지금 일부에서는 그 무거운 물체가 돌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무거운 물체, 돌로 추정되는 무거운 물체로 여러 번 배 의원이 가격당했다는 얘기인데 그 장면이 고스란히 현장 해당 CCTV에 찍혔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 속보 말고도 이건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SNS 온라인이 너무 발달해서 그렇죠. 경찰, 수사당국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여러 억측들이 쏟아지기 마련인데 일단 확인된 바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잠시 뒤에 순천향병원 배현진 의원을 찾을 거라고 했고 돌로 추정되는 무거운 물체, 그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소식은 5시 18분쯤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신사동의 LS 빌딩 그 앞쪽에서 1층에서 아마 이 피습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촉법소년, 지금 촉법소년이라는 것은 10세에서 14세까지가 이제 촉법소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촉법소년들은 이 범행을 저질러도 어떤 법적인 처벌을 제대로 받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촉법소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예. 14세 이상이다는 뭐 그런 이야기겠죠.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배현진 의원이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몇 차례 걸쳐서 이제 둔부를 했고 지금 일단 보좌관 이야기는 배현진 의원이 일단 의식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급히 일단 순천향병원 지금 응급실로 찾아가서 배현진 의원의 상황을 일단 살펴볼 것 같습니다. 예. 참 우리가 역대 선거에서 이런 일들이 뭐 큰 사건들이 한 번씩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1월 2일 날 이재명 대표 사건이 있은 다음에 큰 사회적인 충격이 됐고 아직까지 이제 이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또다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선거가 우리가 처음에 예상할 때
정말 해방 정국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충돌 양상들 그런 것처럼 굉장히 아마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강남구 신사동 같은 경우는 뭐 CCTV라든지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데서 이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일단 경찰에서는 지금 이 피의자를 체포를 해서 일단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조만간 아마 이 피의자의 신원이나 지금 나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나올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추가 속보들을 정리하고 지금 현장 화면이 찍힌 사진이 준비 중인데 들어온 대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 의원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배 의원의 피습 당시 시간이 오후 5시 18분이었는데 그로부터 20분 뒤에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지금 진단을 받고 있고 뭐 여러 조치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글쎄요. 이 부분 앞서 뭐 본인이 15살이냐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 있는데 촉법 소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찰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범인 본인의 주장을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괴한들의 특성상 경찰 진술이 앞으로도 오락가락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경찰의 얘기는 범인 본인이 촉법 소년이 아니라고 말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물체, 돌로 추정되는 것의 머리 부분 아마 뒤통수를 맞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정확히 들여다보고 저희가 경찰의 공식 발표가 있으면 정확히 그 사실관계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그 청담동 혹은 신사동 이 주변 CCTV에 고스란히 배 의원의 피습 장면이 찍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잠시 뒤에 순천향병원에 입원 중인 응급실을 찾을 예정입니다. 저 사진 같이 보실까요? 배현진 의원 측이 보내온 저 사진입니다. 아마 바로 그 건물 마주치는 건물에 바로 붙어있는 저 곳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당연히 저희가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다시피 출혈이 있었다고 전해드렸기 때문에 저 부분은 뿌옇게 처리하고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까 출혈이 있었다고 했고 그 바닥에 보여있는 출혈 현장으로 봤을 때는 그 현장에서 있었던 부상 정도가 꽤 있었던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은 되는데 일단 현장 화면이 있었고 저 사진 이후에 앞으로도 CCTV가 찍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 오늘 오후 5시 18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시간 10분 전쯤에 배 의원 정치 테러성 이런 괴한 피습 서울 한복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아마 여의도 국회에 모처에서 머물고 있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용산 한남동 순천향병원으로 곧바로 갈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이송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도 이제 정치 테러와 경찰 수사에 대한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까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정차장님. 네. 글쎄요. 뭐 아까도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런 사건 벌어질 때마다 나중에 또 경찰 수사 결과와 사건 초기에 여러 우리 예측이 다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됩니다만 일단 현장 화면으로 봤을 때 당시 무거운 물체로 배 의원의 머리 부분, 머리 뒷부분을 가격했다고 속보만 받아들였을 때는 부상 정도, 출혈 정도가 꽤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장면으로 봐서는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진 속보만 봐서는 이 범인이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이 맞느냐라고 물어본 뒤에 저렇게 피습을 가격을 했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을 겨냥한 이 범죄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배현진 의원과 뭐 어떤 원한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테러이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행위 자체는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배현진 의원이 이 응급 조치를 잘 받으셔서 하루빨리 쾌차해서 이번 다가오는 선거에 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선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태영호 의원이 저 해당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구인데요. 태영호 의원이. 백주된 날의 정치 테러. 예, 그렇죠.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비대위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그 현장으로 일단 갔고요. 앞서 본인이 15살로 주장을 한 괴한 경찰은 촉법소년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고 정확한 나이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 피스 사건과 뭐 절대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60대 김모 씨였는데 이번에는 뭐 본인이 청소년이라고 일단 주장을 하는 것 같고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가격당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저는 이제 휴대전화를 들고 여러 정보로 확인된 것과 최종 확인된 것과 지금 뭐 여러 SNS에 떠도는 얘기들을 제가 구별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 번 가격당했다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글쎄요. 만약에 진짜 본인 주장대로 10대가 맞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한 뭐 법적인 조치나 앞으로의 그 형사처벌, 수위 이런 거는 나중 문제라더라도 이 배현진 의원 습격범의 나이로 봤을 때 그 충격, 배 의원이 지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이제 치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정말 불행 중 다행이긴 합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생명 지장이 있고 생명에 지장이 없고 그리고 CT 촬영 등의 부상 정도를 확인 중이긴 합니다만 저 습격범의 본인 주장대로 10대가 맞다면 그 충격이 좀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나이로 일단 그게 뭐 확인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지금 경찰의 발표로 보면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일단 본인이 10대라 그러면 10대가 이렇게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뭐 알고 있다든지 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거의 고등학생 아마 뭐 1, 2학년 수준일 텐데 이렇게 된다면 중학교 고학년이나 그래서 이게 이런 정도의 연령에서 정치인에 대해서 신원을 알고 했다라는 거 이것 자체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어떤 행위를 보면 굉장히 어떤 과격한 행위를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곳이 이제 아마 이 건물 앞쪽에 있는 것인 것 같은데 피를 흘린 걸 보면 아마 꽤 상처가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 의원도 이제 키가 좀 크기 때문에 범인이 어느 정도의 어떤 상황이었는지 뭐 아직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 아마 본인이 혼자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황급하게 일단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를 했고 지금 이송을 한 뭐 그런 상황 같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이제 범인 같은 경우는 57년생 김모 씨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정치에서 많이 어떤 이 집착증이 있었고 또 특히 뭐 여러 가지 어떤 방송을 보면서 예전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를 해야 할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뭐 그 정도 나이면 이제 정치에 대해서 꽤 그래도 뭐 고관여층이라고 할까요? 예.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층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예.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정확한 나이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10대라 그러면 10대가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있을 리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특히 배현진 의원을 직접 물어보면서 했다는 거는 그냥 아무나 한 게 아니라 배현진을 특정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지금 아마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조만간 결과가 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까 추가 속보 들어온 걸 보니까 몇 차례 가격했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다만 배현진 의원 보좌진 측이 범인을 현장에서 붙잡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을 불렀다는 얘기.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 화면이 들어왔고 사진 그리고 뭐 출혈이 있었다는 그 얘기까지 있었지만 해당 남성은 현장에서 붙잡혔다. 제가 부득이하게 휴대전화를 좀 들었고요. 여러 속보를 좀 만나봤는데 서울 한복판에 있었던 정치 테러성 현직 의원에 대한 피습 사건 관련해서 좀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백주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사실 SNS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는 이제 보는 눈들이 상당히 많았고 실제로 CCTV에 찍힌 화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 조금 정제되지 않은 사건 정보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서
제가 최대한 신중하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방금 전에 여당도 이런 피습 사건에 대해서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요. 배 의원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배현진 의원의 지금 건강 상태, 몸 상태, 부상 정도일 겁니다. 아까 그 속보자만 한번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뇌 CT 촬영을 하면서 배현진 의원이 정확히 피습을 당한 게 5시 18분이었고 그로부터 20분 뒤에 신사동에서 이제 그 한남대교를 건너서 용산에 있는 순천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된 것 같고 민주당도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다. 명백한 정치 테러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기원하고 신속 수사해야 된다. 민주당으로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하고 그 이후에 불과 20여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 주는 충격이 꽤 만만치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포까지 쭉 만나보고 있는데 배현진 의원 아시는 것처럼 MBC 아나운서 출신 국민의힘의 현역 초선 의원 인수위 대변인을 지냈고요.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지냈던 송파을 현직 지역구 의원. 아마 뭐 알려지기로는 그 본인 지역구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 이제 개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저 신사동을 찾았다가 저런 불상사 변을 당한 것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희가 여러 속보 얘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저 현장 사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그 뉴스탑10에서 긴급한 속보를 전해드릴 때마다 저런 불상사,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마다 참 충격적이고 말을 잊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일단 가장 우선은 배현진 의원의 몸 상태일 겁니다. 병원에서 몸 상태가 확인되는 대로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했던 얘기는 대통령실과 이 한동훈 위원장의 정면 충돌 이후의 국면 얘기, 특히 조금 몸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경률 위원의 얘기를 전해드렸다면 일단 보수 여당, 집권 여당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선을 바꿔서 민주당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 피습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저희 뉴스타트 시간 안에 다시 또 한 번 집중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준비한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 생일에 또다시 표적이 될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하는 주장 가운데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만 짚어볼 게 아니라 과거 김정숙 여사의 의혹들도 똑같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서울시 의원이 김정숙 여사 의혹을 최근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좀 봐주십시오. 칼라 벨트가 샤넬에서 한국에서 3년 전에 전시회를 했습니다. 샤넬에 돌려줬더니 이게 한글로 디자인돼서 의미가 크니 한국에 기증하겠다라고 해서 한국에 기증을 했고 그게 지금 인천공항에 아마 전시가 돼 있을 겁니다. 이 명품 논란이야말로 사실은 김정숙 여사가 원조입니다. 2018년도 프랑스 방문할 때 샤넬 한글 자켓을 입고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자켓을 어떻게 했는지 좀 애매합니다.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논란이 있었고요.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요. 김지진 변호사님. 명품백 이거 뭐 다 들여다봐라.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과거에 5년 전에 프랑스 파리 국빈 방문 때 김정수 여사가 입었던 이 명품 자켓 행방불연하니까 이것도 조사해야 된다. 이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혐의가 적용될 만한 그런 사안인데 뭐 당연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명품백 사건하고는 조금 논의의 차원이 다릅니다. 김건희 여사는
불법행위죠. 그러니까 몰카의 어떤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김정숙 여사의 이 시사, 이 자켓과 관련된 이 논의는 형사상 굉장히 좀 많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2018년 이제 파리를 국빈 방문할 당시에 그 시사에서 이제 일종의 뭐 협찬이죠. 뭐 대여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뭐 대여비를 뭐 지불했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있지만, 어쨌든 본인 소유가 아닌, 이제 소유권은 당연히 시사에 있는 거겠죠. 대여로 했으면. 그런 걸 받아서 이제 입은 다음에 뭐 이거를 제대로 이제 반환하지 않고 뭐 어디다 뭐 이제 전시를 했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전시된 것도 그 원래 그 옷이 아니었고 다른 게 전시돼 있어서, 그럼 도대체 이게 어디 간 거냐.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이거 그냥 개인이 가지고 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하나만 짚어보면 소유권은 이거를 대여해준 이제 시사에 있겠죠. 그러면 남이 소유하고 있는 걸 가져간다. 이 말 그대로 그냥 절도거든요. 절도 혐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 뭐 일정 임대료를 지불했다. 국고로 지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국고로 지불한 거를 이제 옷을 자기 이제 개인적으로 가져간다? 이런 건 뭐 횡령도 될 수 있고 배임도 될 수 있고 국고 유용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피의자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예. 또 이종배 의원은 이거에 더해서 또 이제 과거의 사건들까지도 한꺼번에 이제 지난달에 이제 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그 얘기 있었죠. 이제 2018년도에 갑자기 이제 뭐 인도 뜬금없는 이제 뭐 인도의 초청장을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뜬금없이 이제 김정숙 여사 혼자 인도를 방문했단 말이에요. 뭐 3박 4일 동안 방문해서 도대체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도 모르겠는데, 마치 이제 타지말도 다녀오고 거의 뭐 관광을 갔다 온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당연히 어떤 외교적 성과도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 무려 예비비 4억을 아주 임시로 어떻게 보면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썼단 말이에요. 이거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국고의 유용이나 횡령, 배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형사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여당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만 들어볼 게 아니라 김정수 여사 의혹도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하나하나 검찰 수사를 의뢰한 모양인데, 최 교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지금 변호사님 얘기한 부분에 동의할 수 없고요. 이게 뭐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됐는데 마치 피의자처럼 얘기하신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예. 검찰 수사를 했으니까 결과를 지켜보면 알겠죠. 이종배 의원이라는 분이 본인의 입장에서 수사를 의뢰했으니까 검찰 수사 지켜보고 결과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확인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요. 탁현민 이제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이게 뭐 거기 전시돼 있다고 하는데, 이종배 의원이라는 분은 그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수사를 해보면 알겠죠. 어떤 경우가 나올지. 그때 가서 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 이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본다는 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예를 들어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걸 협찬을 받은 걸 반납 안 했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건 공개적으로 협찬을 받아서 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협찬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는데,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당연히 그냥 정치 공세에 검찰 수사 의뢰다, 뭐 최 교수 생각은 이러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바로 어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문 전 대통령 사저에 꽃바구니를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SNS에 올린 글이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꽃갈모자를 쓴 문 전 대통령 딸이 직접 올린 SNS인데, 근데 영상은 영상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생신을 축하한다는 딸이면서도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의 평안과 무탈함만을 기원합니다.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 이게 뭐 듣기에 따라서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혹시 이게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좀 전에 이야기를 잠깐 제가 하면, 뭐 김정숙 여사 문제는 지켜봐야 되고, 왜 그러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지금 당장 사과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은 어떤 진영에 따라 입장이 좀 다른 게 아닌지, 그걸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딸이 이제 다혜 씨가 이제 올린 걸 보면, 사실 이거는 자기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전지검에서 전 사위 서모 씨에 대한 이제 타이스타 항공 관련돼서 당시에 이제 태국이나 이쪽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 갔을 때 그 채용 문제, 이게 지금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요. 특히 본인이 항공사 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거기에 이제 간부로 채용이 돼서 특히 그 회사에서 당시 이제 다혜 씨가 아들과 함께 가서 국제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비용까지도 그 회사에서 다 대줬고 거기에 또 따르는 뭐 체류비까지 대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즉 중소기업진흥원의 어떤 이사장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뭔가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 특히 또 21대 총선에서 본인의 어떤 상대방 후보가 탈락을 배제가 되면서 본인이 거의 뭐 확정적으로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대가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 꽤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관련자들이 증언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 그 타이스타 항공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이런 것에 특혜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진술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을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이거는 뭐 다혜 씨가 아마 더 자세히 알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검찰이 이제 특혜 채용, 이상직 전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들여다보고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표적이 될 문재인 전 대통령 아버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의미심장하네요. 딸이 이런 SNS까지 올렸다. 이걸 또 뭐 일부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 개딸들은 딸을 좀 비판하고도 있던데 결국 이게 민주당 내부 지금 핵심 포인트 지지자들이든 의원들 간이든 지금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꽤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청와대에서 수석을 지냈던 전병헌 전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실패에 맞서 대한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대표 비위 맞추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집권에 실패한 민주당은 반성과 전열정비는커녕 이재명 대표를 앞세운 친명 십상시들이 당권 장악에만 몰두하면서 다른 소리, 바른 소리를 탄압해왔습니다. 대표를 둘러싼 여러 십상시 집단들의 아첨 경쟁으로 전통의 민주당을 왕조형 사당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전병헌 전 의원, 삼선 의원 얘기를 하기 전에 잠시만요. 제가 귀로 사인을 받았는데요. 보신 그대로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소속의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 오늘 오후에 공식 일정은 없었는데 곧바로 순창향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당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동훈 위원장의 추진에 둘러싸여서 지금 그 순창향병원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뒤에 장동혁 사무총장도 있고요. 한 위원장과 장 사무총장, 국민의힘 지도부는 근심 어린 표정이 역력하고 현장 화면 음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말을 꺼낼 것 같습니다. 바로 마이크를 현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이 오늘 테러범으로부터 피습당해서 지금 순천향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막연한 추측이나 분노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전 6시 45분쯤에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피습을 당한 지 불과 한 1시간 반쯤 지나서 바로 순천향병원에 도착을 해서 바로 이제 병실로 이송이 되는 배현진 의원의
쾌의를 빌며 이제 만날 텐데요. 문병을 할 텐데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몇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좀 들어온 얘기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배현진 의원 제가 휴대전화로 확인한 결과는 일단 응급처치는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후두부 부위 그러니까 머리 뒷부분 뒤통수 부위의 응급처치는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고 그 호송된 지 이제 1시간 정도가 좀 넘었는데 의식에는 문제가 없고 피습에 이용된 흉기는 돌로 추정된다는 게 지금 경찰의 추가 설명입니다. 배현진 의원은 병실로 옮겨진 상태고요. 제일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는 피의자가 본인 괴한 범인이 주장한 나이는 뭐 15살 얘기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좀 더 확인 좀 돼야 되고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모두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빌어달라. 조금 전 순천향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의 현장 화면도 있고요. 아마 119 구급차로 이송이 된 것 같은데 국민들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전 배현진 의원을 만나러 가기 전에 조금 전 도착한 영상까지 뉴스탑10 말미에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다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8.29.12 여러 준비했는데 그 소식 못 전해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말씀드리던 여러분들의 목소리 댓글도 오늘은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속보를 전해드리느라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 의원 관련 피습 속보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배 의원의 몸 상태까지 곧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